안녕하세요. 지금 밖이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새벽인데 저희 세일즈 아이템이 지금 밖에 지금 새벽이다 보니까 캄캄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간밖에 이렇게 할 시간이 없네요. 낮에는 이렇게 손님 찾아오시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니까 사실 이렇게 이런 방송이 녹화를 이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도 집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준비해서 녹화를 하고 있네요. 일단 오늘도 이제 한 두세 가지 스팟 정도로 잘라서 한 두세 가지 지금 녹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좀 취급할 거는 우선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중에서 지금 어떤 분이 올리신 글이 있는데 결국 말은 그거네요. 어떤 영업 아이템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알려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영업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을 볼 수 있는 탁월한 안목, 이런 거는 사실은 거의 신의 영역이죠. 주식 투자하고 똑같아요. 어떤 주식이 올라갈지 우리가 그걸 알지는 못하잖아요. 다만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잃지 않기 위해서, 주식 투자의 소위 말해 스킬이라는 건 대부분 알고 보면은 어떻게 하면 주식을 주식을 막 할까, 돈을 먹을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까, 사실은 그 포커스의 비중이 거기에 더 맞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업 아이템 선정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템이 대박이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단지 어떤 아이템이 쪽박 아이템이냐, 이거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화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몇 가지 포인트만 제가 오늘 이렇게 짚어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저 개인적 사견입니다. 사견이니까 저와 좀 의견이 달리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명 나쁜 아이템, 배드 아이템의 기준. 첫째, 저는 이제 그걸 두고 싶어요. 어떤 아이템을 인터넷 보면 이제 홍보하는 그런 어떤 회사들 많잖아요. 이 네이버 인터넷 카페라든지 영업 커뮤니티 쪽 보면 저희 사이트도 많이 올라오는데, 그 아이템을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 딜러나 대리점을 모집하는 그 업체의 그런 어떤 밸류,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규모, 크기, 이런 걸 좀 나름 감안해야 돼요. 어떤 회사가 이 아이템을 내놨느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우리는 사실은 영업 아이템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해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같은 분들은 그걸 뻔히 안 사실도 사실 망각을 해요. 대부분이 어떤 게 수당이 많냐, 이걸 먼저 보더라고요. 주식 투자도 그러잖아요. 보면 이렇게 소위 말해서 몇백 프로씩 난다라는 것들은 보면, 물론 그런 종목들이 간혹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이 리스크가 큰 아주 소형주들 위주로 많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우량주라고 하는 블루칩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놓지 않습니다. 단지 안정적 수익률을 내놓는 거죠. 안정적인 수익률, 그리고 그런 어떤 안정성. 마찬가지로 아이템도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영업의 경험이 많으시고 어떤 그런 좀 그동안 살아온 경력 자체가 소위 말해 치열한 영업을 많이 다뤄본 분들이라면 좀 그런 걸 이렇게 도전해봐도 딱히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보통 영업의 경험이 없는 그런 초보자들이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그런 성향의 분들이 아니라면 좀 안정성을 먼저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보통 보면 금융기관, 그 다음에 무슨 통신업체, 혹은 어떤 그런 관공서성의 어떤 그런 기관들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템들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이렇게 통할 만한 그런 내부적인 어떤 그런 검증이 일단 거친 아이템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익성 면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무엇보다 시장성이 그런 확보가 좀 되고 있고요. 그런 아이템을 좀 취급해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그런 아이템 위주로 취급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제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 특히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이 부분을 좀 명심하셔야 돼요. 아이템이 좋다고 하는 좋다고 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1분 이상 쫙 끌고 간다면 그건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서 물론 그 제품의 상세한 설명, 스펙,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는 물론 10분도 걸리고 1시간도 걸리겠죠. 처음에 그 고객을 어프로치할 그 단계에서 이 제품은 뭡니다 했을 때 고객이 하고 그거! 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최소한 1분도 제가 볼 때는 길어요. 한 30초 안에 딱 설명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보험, 카드, 대출, 자동차, 인터넷 알잖아요. 그게 알아요. 단지 그거를 내가 언제 바꿀 거냐, 누구한테 살 거냐, 어떤 조건으로 살 거냐, 이것만 내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터넷이 어떻고, 인터넷이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접속되는 거고, 그게 전 세계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설명이 만약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이미 그 고객한테 어필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무슨 건강식품, 무슨 건강 관련된 어떤 그런 제품들, 혹은 중소기업에서 아주 신제품이라고 여태까지 없었던 그런 볼 수 없었던 제품이라고 내놨던 것들, 그런 것들은 영업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사실 취급하기 어렵다. 세상에 팔 수 있는 제품이 그것만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닌 다음에 굳이 처음부터 그렇게 그렇게 좀 어려운 물건을 처음부터 어려운 아이템을 접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나치게 유행을 타는 제품들은 좀 이렇게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 보면 영업 아이템들이 그 주기가 사실 되게 짧습니다. 그 사이클이 과거처럼 한 가지 제품 하나 잡았다고 해서 몇 년씩 해먹고 이런 경우는 요새는 드물어요. 보통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입니다. 참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유행을 탈 것 같은 제품들, 혹은 어떤 그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이렇게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이 어떤 그런 식견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좀 조언을 좀 구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세일즈 아이템 같이 이런 그 영업 커뮤니티 관련된 좀 질문 답변 이런 데다가 좀 물어봐도 되고요. 일단 자기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그 주변 분들한테 조언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유행에 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템들은 좀 피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 수당이 얼마냐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저한테도 그동안 영업 아이템을 이렇게 팔아달라고 이렇게 많이 온 분들이, 업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사실은 수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개당 수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항상 물어보거든요. 뭐냐면 아무리 싸든 혹은 아무리 비싸든 영업은 다 힘듭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짜리는 팔기 어렵고 10만원짜리는 팔기 쉽고 그러지 않거든요.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냥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얘기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적정한 수당 규모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최하 10만원? 보통 우리가 그 판매를 하는 용이라면 최하 10도 사실 작아요. 한 20, 30만원 정도대에서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고객한테 팔면서 결제를 받아내는 어떤 아이템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간혹 결제받지 않고 신청산장 딸랑 받아온다든가 할 때는 물론 약간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떤 그 정도 수당 규모는 가져가야 된다. 보통 보면 어떤 분들 와서 그래요. 이 제품은 너무나 시장성이 좋아 잘 팔려가지고 하나당 수당이 15,000원인데 이건 완전히 그냥 물반 고기반이라고 한다고, 그 말 믿지 마세요. 세상에 물반 고기반은 없어요. 파는 건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당 그 수준을 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겠다. 너무 지나치게 낮은 수당은 그 영업이 아무리 쉽다 해도 좀 피해야 되겠다. 이게 저의 또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시장성인데, 물론 뻔한 얘기겠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시장성이라는 게 어떠한 특정한 그 업종 혹은 어떤 그런 대상 계층에 이렇게 국한되는 영업 아이템은 글쎄요, 이건 약간 그 이견이 저하고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대중적이고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위주로 가는 게 그 영업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한테는 우선은 그게 좀 그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무슨 어떤 병원을 상대로 하는 무슨 아이템, 이거는 아무래도 되게 좁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시장은 공략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특별한 내공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어떤 그런 스킬이나 혹은 그 연관되는 어떤 그런 그 사전 작업들이 좀 많이 필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사전에 뭐 방문 TM을 잡아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아무래도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게 좀 약간 기왕이면 큰 회사에서 취급하고 그 제품의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이미 하고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아이템들 그런 위주로 해야 될 것이고, 지나치게 그 유행에 민감한 제품, 트렌드가 너무 짧은 제품은 좀 이렇게 좀 피해야 될 것이고, 그 수당 금액이 최소한 10만원 이상, 좀 이렇게 권장 사항으로 보면 한 20만원 이상 되는 정도의 그런 어떤 수당 수준 나오는 제품을 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어떤 특정한 그 계층이나 타겟팅을 할 게 아니고 범용적으로 이렇게 먹힐 수 있는 그런 게 하면 그런 시장 위주로 이렇게 그 대상이 되는 그런 아이템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앞서 이 모든 것들을 본인이 확실하게 그 판단을 할 수 없다면, 주변에 뭐 저희 같은 어떤 사이트라든가 이런데 반드시 사전에 그 조언을 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하나 딱 그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영업에 경험이 없는 분들은 초반에 어떤 그런 투자 내지는 어떤 그런 영업비가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건 이제 가급적 좀 이렇게 지양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로는 없어요. 정말 크게 먹기 위해서는 나도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거는 이제 그 귀하께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경험이 쌓이고 최소한 그런 안목이 좀 더 이렇게 깊이가 있어졌을 때 그때 가셔서 하시고, 지금은 수당을 조금 예를 들면 덜 받거나 혹은 남보다 좀 다소 좀 불리하다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조건을 안게 되더라도 우선은 내 자본이 최대한 투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그게 우선 옳은 선택일 것 같다, 옳은 첫 걸음일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그 아이템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할 얘기는 더 대단히 많은데 짤막하게 오늘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